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난 한 주일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성명을 냈죠. 지난 대선 불공정했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내놨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을 테니 믿고 기다려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검찰총장 또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임명되는 그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고요. 결국은 국정원 수사 잘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논란이 지금도 뜨겁습니다. 한마디로 대선 불복이냐 또 헌법 불복이냐로 맞서고 있는 이 꼬인 전국 과연 어떻게 풀 것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백분 토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여야의 전략통 의원 두 분 그리고 두 분의 논객 모셨는데요. 새누리당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재원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또 민주당의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민병두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시죠. 김진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문정치 전략연구소장이십니다. 이철희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제가 오프닝하면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화두. 문재인 의원의 성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총리의 담화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우선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오늘 토론의 첫 화두입니다. 김재원 의원부터. 일단 저희가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온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랑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그 문재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뭐 대통령 책임져라라는 그 말씀은 그동안에 이제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또 이번에 이제 트위터 계정의 어떤 그 글을 올린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대통령에게 직접 그 대답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번 수사 과정 자체를 보면 이번에 이제 새로 그 트위터 계정에서 밝혀진 내용은 그동안의 수사에서 나온 것이 조금 양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이제 대선 주자께서 한 당사자께서 직접 그 당선된 대통령의 그 어떤 그 책임을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말씀으로는 뭐 저 불복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이제 지난 대선을 인정할 수 없다. 불복으로 보인다. 예, 그런 느낌을 강하게 이제 주기 때문에 좀 불안한 상황이 됐죠. 그러니 이제 대통령으로서도 사실 직접적으로 어떤 그 행동을 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미 이제 그 국무총리께서 또 이제 그런 야당의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요구가 있었거든요. 국정원 개혁 문제 또 이번 사건 철저한 수사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접고 지금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여야 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병두 의원. 예,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정치는 뭐 현실이니까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지난 대선이 부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헌법 제1조 주권 재민, 헌법 제5조 군의 정치적 중립,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총체적으로 위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국 1경,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수사대, 또 국가보훈처, 경찰의 합작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책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무죄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구는 단순한 겁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헌법 지켜야 하는 거는 새누리당도 대통령도 수용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헌법만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총리가 나서서 동문서답을 하고 대통령은 공안시고 하지 말고 민생시고 하라고 했더니 한국 시리즈 가서 공 던지는 대신 총리가 나서서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굉장히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답을 했다는 것이죠. 가령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죠. 지금 칼텍스하고 화학 두 가지 회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 회사의 투자 총액이 30조 원입니다. 고용 인원이 5천 명입니다. 근데 법 하나만 통과시켜주면 갑자기 2만 명을 2조가 투자가 돼서 2만 명의 추가 고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총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동양 사태에 대한 사과이고요. 대통령은 헌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네. 김진 의원 받아주시죠. 저는 문재인 의원이 대선 불복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을 상대로 야당이 국정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야당은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때문에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 문제 제기가 대선 불복은 아니다. 예.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재인 의원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본인이 이제 억울한 패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일국의 대통령 후보를 했던 사람은 정서적인 걸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후보의 발언은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48%의 지지표를 얻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은 전국 운영이라든가 사회의 방향에 대단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자,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였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의 요체는 삼권 분립입니다. 지금 현재 검찰하고 국정원하고 가장 치열하게 맞붙어 있는 부분이 검찰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국정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없었고 일부 요원들이 미미한 정도의 일탈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해서 지금 재판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맞붙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삼권 분립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법부의 판단을. 그래야지 일국의 대통령 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법부가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것을 단정해서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대선 개입이고 불공정 대선이며 대통령이 시인 사과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맞지 않는다. 때문에 보다 더 신중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철희 소장. 문재인 의원 성명은 저는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소회는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엊그저께 있었던 정홍원 총리의 담화문도 제가 읽어보니까 잘 썼더군요. 저는 고민이 많이 하고 썼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두 분 다 고민을 많이 하신 건 당연하겠죠. 문제는 뭐를 발표하면 사사건건 그게 또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정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풀릴 것 같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저도 공허한 얘기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서로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로가 지금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서로 강한 발언을 하는 걸로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경쟁하고 서로 논박을 하시는 분은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서로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났는지 경쟁이 아니라 얼마나 못났는지 경쟁하고 있는 걸로 보니까 물론 책임에 저는 양이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누가 더 책임이 있고 누가 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있겠습니다만 제3자의 관점, 일반 국민의 시선으로 보면 다 잘못인 거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라고 해서 싸잡아 비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대성적 관점이라는 게 상대방을 존중하자는 것을 넘어서 잘못하면 공존이 안 되면 공멸이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죽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조금씩 양보해서 해답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는 저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기관, 예를 들면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한 제도 개혁을 하자 그러면 어차피 그건 입법 사항이니까 국회에서 다룰 문제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달라고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저는 쉽게 풀리는 문제인데 왜 이게 안 풀릴까라는 점 때문에 저는 좀 답답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 그럼 답은 뭐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게 전 답이라고 봅니다. 야당 대표 시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타협이라는 거는 강자가 양보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강자가 누구냐? 승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 어쨌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강자 입장에서 조금 양보하면 이 문제는 좀 쉽게 풀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면 끝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첫 대목의 말씀들 들어보면 민병두 의원과 김진 위원의 말씀에서 지금 대척점은 바로 내용적으로 보면 그겁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개입된 조직적 부정선거라고 하는 규정을 내리고 계신 거고 그건 사법부의 판단을 들어봐야 알지 예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판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진상규명, 재발방지 등등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안 나오고 야당은 공세를 계속 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식 차이가 제일 핵심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이미 검찰의 수사를 거의 끝낸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판을 하고 있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은 쉽게 판독이 될 거거든요. 검찰 수가 거의 끝나는 단계다?
야당 인식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제 공소장 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거의 이제 수사의 결과를 전부 다 이제 재판에 넘긴 상태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법원의 그 판단을 그 기다리는 과정이 있고, 물론 이제 검찰은 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재판 과정이 아주 또 열심히 그 소송 수행을 하겠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뭐 이 문제는 이 실체관계가 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세요? 민병도 의원. 상황을 갖다 한번 복기를 해보죠. 예. 대선이 끝나고 1월 달에 민주당에서 공통 공약을 실천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패자 측에서 공통 공약을 실천하자 한 예는 아마 역사성 없을 거예요. 다른 나라에도 없을 거예요. 그것은 새 정부가 잘 되길 바랐던 마음도 있고 또 박근혜 후보가 공약한 거 그 공통 분모만 합쳐도 사회의 전진이라고 봤던 것이죠. 네. 그래서 지난 6월까지는 사실 굉장히 여야 간의 협조가 잘 됐습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83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국회에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까지 구성돼서 운영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갑자기 새누리당에서 국정조사 특위에 특위위원들을 지난번 대선 때 국정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미화, 찬양하는 사람들로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국정조사 특위가 우리 생각해보니까 김재원도 계셨는데 예. 그래서 거기서 전장터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예. 그래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 우려가 생기고 그러면서 김기춘 실장이 들어서고 검찰총장 찍어내기 우리가 볼 때 또 수사팀장 몰아내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생긴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진상규명이 어려워질 것이다. 수사가 잘 진행이 안 될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을 온당한 판단을 얻어내기가 힘들 것이다는 우려가 생긴 것이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의원께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 후퇴를 갖다 우려하는 사람으로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런 식의 여야의 정치적 공방 때문에 저는 일이 그르치고 있다고 봅니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사회가 법치가 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동안 야당을 포함한 그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세력에서 어떤 주장을 해왔습니까? 대통령은 개별적인 사건에 관해서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개별 사건에 언급을 하면 수사와 판결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던 게 야당과 민주주의 지지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독 이상하게도 이 사건에서만큼은 대통령도로 왜 자꾸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라고 주문을 합니까? 네. 대통령도로 왜 시인하고 사과하라고 자꾸 주문을 해요? 지금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면 저는 박 대통령의 그 입장은 맞다고 봅니다.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지금 가장 첨예하게 다투고 있으니까. 사법부의 판결이 내리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문책이면 문책. 예, 예. 그리고 재발 방지도 말이죠.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외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자체 개혁안을 만들면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 이게 대통령의 입장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야가 국정원 법의 개정 문제를 다룰 것 아닙니까?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주장은. 예. 여야가 결국 논의를 해라. 지금 식으로 민주당이 먼저 대공수사권을 아예 폐지하는 식으로 국정원 개혁안을 내놓고 그것이 관철된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국정원 자체를 해체해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야는 무슨 특위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왔고 찬양 미화하는 이런 정치적 공방은 그들끼리 버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삼권 분립이라는 법치로 가자 이거죠. 그러면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을 거면 그럼 사법부는 뭐하러 둡니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판사들은 뭐하러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판단이 나오면 그래서 만약에 말이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한 것이 유죄로 인정이 되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전임 정권의 일이라 하더라도 철저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죠. 그런데 자, 좀 양보를 해서 보더라도요. 사실 뭐 그때 결론쯤에서 할 얘기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한 사안이에요. 선거법 위반이든 정치 개입죄든 자, 만에 하나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나 정치 개입죄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국정원 직원들의. 그것은 아무도 부정 못하잖아요. 대통령도 부정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점 개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대공수사권 문제는 별개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예. 어떻게 국정원장 한 명만 기소됩니까? 일반 시민들도 트위터 하나 잘못 따라갖고 벌금 300만 원, 400만 원 받고 집행유예 받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김직원부터 이 일에 관여된 정치 개입을 한 군인, 국가정보기관의 사람들은 공소시효도 없애고 앞으로 이거는 반드시 기소가 되게끔 이렇게 제도 개혁하면 되는 거. 이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대통령도요. 선거 결과에서 재판 결과에 관계없잖아요. 그다음에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누구를 문책합니까? 누구를 문책하라는 얘기 그 사람 다 그만뒀는데 지금 문제는 대선 이후에 국정원장과 또 법무부 장관과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 개입죄는 인정하겠지만 물론 국정원장은 그것도 인정 안 한 것 같아요. 선거법 위반 갖다 무효로 무죄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가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이 전국을 혼란시키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해달라 하는 것이 우리 요구 아닙니까? 예, 예. 간단한 거예요. 이미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아니죠. 그리고 재판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저 법원에서 재정 신청을 받아서 고위 간부 3명만 추가로 하고 예. 밑에 일반 직원들 짐직원을 포함하여 일반 대부분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또 군 사이버 사령부 아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그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한다든가 이런 현행 법 절차에 따랐고 그것이 법원에서도 다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이제 국정원이라는 특수한 조직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문제로 일어났던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 국정원 개혁, 그다음에 재발 방지, 예. 책임자 문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총리까지 나와서 이번에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했거든요. 그런 일련 후 조치를 진행해 가고 있는데 계속 또 안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예. 정부가 어떤 형태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이번에 무죄 프로젝트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답답하죠. 그게 가능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지금 이제 여권 측에서는 진상규명 차근히 다 거의 이루어져서 기소되고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라는 인식을 보이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반면에 야당에서는 총리께서도 예. 총리가 직접 나와서 하겠다고 했죠. 개혁하겠다. 그런데 자꾸 안 한다고 하니까 잠깐만요. 그런데 반대로 야당 쪽에서는 수사를 더 해야 할 것이 많은데 지금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않습니다. 지금 그런 인식. 야당의 예. 입장도 수사를 잘했다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제 수사가 된 결과를 놓고 재판을 넘겨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뭔가 열심히 안 해서 무죄를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오해 내지는 좀 의구심인데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다시 10개월치를 다 복귀한 것 같았고 그런데 부분적 수사를 잘한 지점도 있겠죠. 또 못한 지점도 있을 겁니다. 이제 2개의 수사 대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문건의 유출, 남북 대화로, 그다음에 그것의 활용, 이거에 관한 것이 있는 거예요. 전혀 지금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사팀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수사팀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대통령이 정말 우리도 그렇게 봐요.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이 문제에 직접 관여했겠냐 이거예요. 직접 지시했겠냐 이거예요. 아니라고 본다? 그건 아니라고 보여요. 그것은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얼마나 덕을 받냐. 이 문제는 또 별개의 논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정말 대통합 시대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체 없는 시대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초심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가 또 한 단계 완성된 시대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국회가 중심이 돼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개혁해다오. 나는 그렇게 개혁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겠다. 이러면 정말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갖다가 존경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이죠. 대통령이 여러 번 천명을 했는데 일단 그러니까 그걸 재판 후에 유권자들이 알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판 이후에 모든 조치와 또는 국정원 개혁도 여야가 논의해서 최종 마무리해달라고 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특별 취재팀은 말이죠. 제가 기억하는 한 검찰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야당의 지지를 받은 특별수사팀입니다. 야당의 지지를 받은 팀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번에 외압 그러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검사가 이 사건의 주임 검사를 맡았어요.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 사람을 주임 검사를 시켰습니다.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은 국가보안법을 사수하는 조직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죽는 조직이에요.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죽는 그런 국가기관에 대한 수사를 예.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주임 검사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증오심이라든가 적개심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공조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때문에 그리고 황교안 법무장관이 이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공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황교안 법무장관은 반대했지 않습니까? 반대했죠. 그런데 특별수사팀이 기소해야 된다고 해서 그 주장을 관철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객관적인 증거로 보면 이번 특별수사팀은 검찰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외압으로부터 독립된 수사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사팀이 왜 국정원 요원들을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조치가 아주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정원 요원들을 왜 기소하지 않아요? 그 원세훈 원장과 차장과 심리전단을 맡은 간부만 그 사람들만 기소를 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라고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직원들은 다 기소유예하고.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검찰과 국정원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으니까 심판관인 사법부로 하여금 심판을 내려달라. 그럼 그 심판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가 뭐가 가능하냐 그랬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만약에 정치관여죄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거 개입이 만에 하더라도 무죄가 나오고 정치관여죄라도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정치 관여를 했던 국정원 직원들을 징계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그렇죠. 그런 추가 조치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발 여야 정치권을 포함을 해서 사법부 판결을 좀 기다리자. 자, 계속 그 말씀인데 이창희 소장 한 말씀 주시죠. 왜 사법 판단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느냐 이번 대목. 그 사법부 판단을 안 기다리는 뭐 많죠, 사실은. 그리고 불리하면 기다리자 그러고 유리하면 뭐라도 나오면 그걸 활용하는 거니까 당장 검찰 수사 결과 발표만 보더라도 이번에 특별수사팀이 한 거에 대해서는 야당이 환영했지만 공안 1부인가요?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가 한 이 실종 사건, 사초가 어디 갔는지 없다라는 건에 대해서는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나 여권이 환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에 유리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물론 언론에 맞춰서 보면 수사 결과가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보면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서로 공정하게 보자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사실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나왔을 때 아무런 의혹이 없다 그랬을 때 그거 가지고 야당을 얼마나 맹공했습니까? 그건 올바른 자세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대통령한테 아마 야당이 요구하는 게 저는 이럴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 잡아놔라 이런 용어를 원하는 게 아니고 좋다. 나는 어차피 당선될 거였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빚이 발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국가정보원 정보기구가 선거에 개입하는 거 정치에 개입하는 거 안 된다. 엄단하자.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야당이 뭐 오해할 일은 뭐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오해할 일은 없다고 봐요. 근데 대통령께서 주로 하신 말씀은 저는 득 본 것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다. 누가 득 봤다고 그랬습니까? 요구한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삔뜩 안 맞는 말씀을 하니까 야당이 저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러나 좀 대통령도 이 총리 담화문에 보면 믿고 기다려달라 그러잖아요. 저는 믿을 자세가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믿게끔 해주는 조치가 한두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서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서로 기싸움밖에 더 되냐 이 말이죠. 이철희 소장 말을 받아서 민병두 의원한테 확인해 볼까요? 총리가 낸 담화문에 이 국정원 사건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내용을 대통령이 했으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그 똑같은 내용을 대통령은 못 하는지 제가 양쪽에 좀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럼 답변해 볼까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이미 국무회의 이석상에서 국정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혁하겠다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천명을 했는데 야당이 계속적으로 왜 국정원을 개혁하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개혁의 어떤 주체를 우리에게 맡겨달라. 국회에서 하겠다. 그렇게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문제는 조금 깊게 들어가면 국가정보원이라는 이 방첩 조직은 사실 외부에 이렇게 노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조직이나 인원이나 이 활동을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도 잘 알 수가 없는 게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국정원의 개혁안을 지금 아마 다 만들었을 겁니다. 보고를 하려고 해도 지금 국회가 안 돌아가서 보고도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해서 국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논의를 해서 여야 간에 또 야당의 요구가 또 있겠죠. 그렇게 하자는 건데 계속 이제 방금도 말씀하시고 개혁할 생각도 없고 그다음에 무죄를 만들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아니, 그 아드님 문제 때문에 지금 나가신 그 총장 문제를 자꾸 찍어내기라는 용어로 쓰고 하니까 사실 전부 답답하죠. 이 모든 것을 한데 엮어서 이렇게 여당을 자꾸 공격하면 네. 또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이번에 담화문 같은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여당 의원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번 이야기 내용이 참 좋은데 대통령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 이야기를 예. 하셨는데 예. 또 이제 막상 이제 과연 그러면 대통령이 그 담화문을 발표했으면 가만히 계셨겠느냐. 절대 아니다 이거죠. 또 한마디. 또 비판적으로 간다. 또 새로 예. 이제 그럼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또 어떠세요?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니까요. 지금 뭐 상당히 좀 국민들이 볼 땐 서로가 좀 난독증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에 저희 시각은 결국 국정원이 범죄를 저질러서 그 공로로 셀프 개혁이라는 훈장, 권리를 갖다 부여받은 거고요. 국가보훈처장은 22만 명 적게는 예비군까지 지금 200만 명을 상대로 해서 민주당이 종북정당이다. 그 강의를 하게 해갖고 연임이 된 거고 국군사이버사령관은 승진이 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혁을 할 생각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대통령 물러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야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정선거는 맞다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의 질과 양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부정선거는 질이 다른 거 아닙니까? 국가기관이 동원된 부정선거 아니에요. 이건 재발방지청 만들자는 거예요. 예.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3자 회담에서도 대통령한테 1시간을 그 얘기를 했고 사실 황우여 대표랑 김한길 대표랑 7월 마지막 주에 만나서 7기항에 합의를 했습니다. 국정원 개혁특위 만들어서 고치기를 합의했어요. 근데 결국 청와대에서 제동이 걸려갖고 안 된 겁니다. 먼저 국정원이 내라. 7개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도 NLL에 대해서 얘기하자, 수호 의지를 얘기하자고 해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사항인데 NLL은 역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우리의 영토이고 역대 정권이 이를 사수해왔듯이 현 정부와 국회는 국민과 함께를 지켜나갈 것이다. 이게 제1항입니다. 예. 제2항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정보기관으로서 잘못된 행동인 바 국회가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하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다. 뭐 7항까지 더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황우여 대표, 김한길 대표의 합의사항인 거 제가 갖다가 만나갖고 합의문을 작성했던 사람입니다. 예. 각각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제동이 걸려갖고 결국 가동이 안 된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청와대가 실제로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언론으로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국회 권력은 민주당이 절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60% 룰 때문에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국정원 개혁의 최종 완성본이 뭡니까? 국정원이 아무리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체 개혁안을 내놔도 그것이 법률적인 조치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셀프 거죠. 개혁안은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결국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느냐? 국회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국회 또 칼자루에 한편에서는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법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개혁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어쨌거나 이제 변화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칼자루는 국회가 쥐고 있고 그 칼자루의 반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쥐고 있잖아요. 결국 그 개혁안은 국회로 넘어올 거고 그때 민주당이 치열하게 새누리당과 토론을 해서 개혁안을 완성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 셀프 개혁안은 필요 없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대공수사권을 폐지해버리면 이석기 내라는 혐의 같은 사건은 누가 그걸 수사해서 밝혀냅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대단히 성급한 거예요.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개혁안이 넘어와서 국회에서 토론을 했는데 민주당 주장대로 대공수사권 폐지가 안 되면 개혁안 전부를 거부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지킬 건 지켜가면서 그래야지. 그러니까 변경돼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일단은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제기하는 민주당의 정서는 저는 120% 이해합니다. 저는 정서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절차와 하지만 순서를 지켜라. 절차는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절차를 안 지키면 법률적 절차를 안 지키면 어떻게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거는 여야 간의 사소한 문제고요. 지금 그거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문제죠. 사소한 문제죠. 아니, 국정원 개혁 국회에서 하려면요. 국회에서 하려는데 그러니까 개혁 특위를 국회에서 하려면 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개혁 특위를 만들든 국회 정보위에서 하든
운영위에서 하든 그건 국회에서 알아서 나중에 법률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호소하고 여당한테 호소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법률적인 제도를 놔두고 지금 총체적으로 대통령도로 이거를 시인하고 사과하고 셀프 개혁안 취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죠. 예. 언제까지나 대통령 선거 끝난 지 벌써 1년이 가까우는데 알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겁니까? 갑자기 국정원 잠깐만요. 갑자기 국정원 개혁 특위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이제 후반부에 다시 한번 짚도록 하고요. 지금 전반부 토론에서 인식의 차이의 핵심은 여권 쪽에서 아까 제가 잠깐 정리했습니다만은 진상규명을 위한 순서가 차근차근 잘 가고 있다. 또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법원에 가 있다. 이런 인식을 보여주시는데 문재인 의원의 성명이 나오게 된 과정은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군 사이버 사령부 의혹, 보훈처 의혹, 이런 등등이 새롭게 나오니까 그건 지금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은 사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마당에서 게다가 이제 검찰의 무슨 그 수사 중단 외압 논란, 찍어내기 이런 논란이 이니까 이제 문재인 의원의 성명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대목에서 이제 두 번째 논점인데 김진태 검찰총장 또 이종회 특별수사팀장 임명 과정에 대한 논란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거는 수사를 계속 하자는 거냐, 그렇지 말자는 거냐, 믿고 맡겨야 한다, 맡길 수 없다, 이런 얘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 대목 화두는 우리 이철희 소장이 먼저 좀 던져줘 버리시죠. 저도 아까 국정개혁 관련해서 할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건 뒤에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까 진정성 문제 관련해서 저는 왜 이게 안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우리 이제 김 전 의원님 말씀처럼 국정원이 개혁안을 만들면 국회 넘어가면 어차피 국회에서 논의할 거고 야당이 50% 지금 말씀대로 권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야당이 동의 안 해주면 안 넘어가는 건데 그럼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야당이 그렇게 목매달고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목매달고 해달라 그러는데 그럼 여기 특위 만들고 그럼 너희들도 그러면 개혁안 만들고 그럼 동시 진행하라 왜 못하죠? 그렇게 해주면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그 그렇다면 예. 그래서 저는 진정성에 대해서는 오해받을 여지가 저는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이 사실이 다르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정원이 검찰이 조사했는데 결과가 6월 14일 날 검찰 발표는 국정원이 정치 선거 개입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동의했습니까? 동의 안 했잖아요. 그렇죠. 여당에서도 불만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청와대 반응도 불쾌하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구라는 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찰총장은 낙마를 했고요. 또 특별수사팀장은 또 낙마를 했어요. 그러면 이유는 다 다른 데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큰 그림에서 지켜보자면 뭐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양보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당 의원이면 국정원이 만약에 선거 개입했다거나 정치 개입한 게 붕괴할 일이 아닙니까? 당연히 붕괴해야 될 일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놀라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어떻게 정보기관이 이럴 수 있느냐라는 붕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 우리 순서는 이렇다고 얘기했으면 저는 오해 여지가 없다고 봐요. 근데 별로 붕괴 안 하시는 것 같고 별로 그럼 73건 별거 아니잖아. 한강에 물 바가지 하나 덮어붓는 거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꾸 폄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건 오해의 여지를 주는 거니까 네. 안 그랬다면 저는 다르게 풀렸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탓하지 말고 역지사지 해보면 우리가 야당일 때 저 문제를 바라봤을 때 어땠습니까? 당연히 국정원 개혁이라는 거는 법안으로 낸 것도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안과 비슷한 법안을 냈는데 그거는 또 아니라 그러고. 이게 진정성이나 진심을 이해하는 데 저는 장애니까 좀 서로 좀 양보를 하자. 먼저 양보할 건 전 여당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해의 여지를 주었다. 여당의 행태와 태도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여당 입장에서 이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이 시작되고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 당혹스러웠던 게 사실이죠. 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일이 벌어졌고 또 사실 우리가 과연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마치 우리가 배후 세력인 양 막 몰려드니까 사실 좀 당황스럽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우리로서는 전혀 도움받은 것이 없고 더 나아가서 저 사람들 때문에 그 피해만 입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사실 그 대선 전에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벌어져서 사실 우리는 모르는 일인데 그 일이 벌어져서 얼마나 큰 문제가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이 나중에 그 수사 과정에서 마치 그 큰 문제인 양 후폭풍이 되고 하면 여당 입장에서 당연히 우리는 관련이 없다 첫째. 그리고 우리는 그 사안이 절대로 우리하고 우리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선거법 위반도 아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런 심정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하. 또 더 나가서 수사 과정에 저도 그 수사 과정을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국정원 진상조사 국정조사 특위 국정조사 특위 예. 들어가서 보니까 또 일반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조금 문제점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무죄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몰라도 정치 개입 사건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당이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더 이상 이제 국정원이 이런 식의 정권 홍보에 동원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정원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아마 대통령부터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로 개혁을 하겠다고 지금 수차례 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당신들이 수혜를 받았으니까 뭐 책임져라, 사과해라, 더 나가서 이제 사과를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치 세력이라는 거는 또 이제 또 다른 이야기 또 나오거든요. 이제는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대통령은 누구였을 것이다. 그럼 뭐 예를 들어 바꾸자. 방패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도 이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왜 특위를 못 받아주느냐. 예. 그러나 국정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첩기관이거든요. 사실은 이 조직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하는 일이 전부 다 법에 의해서 공개가 될 수 없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비밀리에 해야 되기 때문에 특위는 공개돼서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 장치가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여기 갖다 놓고 한번 난도질 해봅시다라는 것은 애당초 개념 필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예. 것이죠. 저는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누리당이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자세에서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의혹의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점을 인정합니다. 예.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인정을. 왜냐하면 민주당의 공세가 지나친 면이 있어요. 하지만 정치 공세가 지나치다고 해서 민주당이 대선 불복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공세를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 민주당이 대선 불복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대선 승복을 해서 모든 의정 활동을 대통령과 장관을 상대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선 불복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며 그런데 민주당도 말이죠. 네. 민주당도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이 허위 자료를 만들어서 그 허위 자료를 민주당의 30의원에게 줘서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로비스트 최기선 씨로부터 $20만 달러를 받았다는 허위 폭로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예. 그 허위 폭로 대선 공작극의 주도자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에. 자, 그것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계량할 수 없지만 대통령 후보가 $20만 달러를 받았다는 허위 폭로에 시달렸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 재판이 벌어져서 30의원이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3년. 예. 자,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주도했던 사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했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문제 삼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던 일이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비록 10여 년 전의 일이지만 민주당은 그런 엄청난 치명적인 전과를 민주당 정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신들의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주도한 것이 다 드러났는데 지금 재판 과정을 기다리기도 전에 지금 자꾸 대통령한테 시인해라 사과해라.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시인 사과하면 2008년 광우병 사건 때 천주교의 신부들이 시청학 광장에 나와서 이명박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는데 예. 대통령이 시인 사과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나라는 그럼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네. 민희 의원. 그러니까 이건 사실 시작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처럼 나랑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다만 예. 재발 방지만 다루면 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일이 커진 거예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불어난 거죠. 아까 새누리당은 당혹했다. 우리랑 관계없는데 그러니까 해명하려고 노력했다. 근데 그 해명이 지나치다 보니까 옹호하는 걸로 자꾸 비춰졌잖아요. 일련의 행위가 그렇게 축적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행동도 그동안 결국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혹은 국정원장한테 힘을 실어줌으로써 이 사건에 일정한 정도 직권남용이랄지 수사방해랄지 위증교사랄지 이런 것들을 고위 관리들이 하는 걸 방조하게 함으로써 마치 대통령이 이 일에 깊이 관여된 양
대통령도 이 검은 커튼 속에 들어가 있느냐. 아하. 그 책임으로, 현 정권 책임으로 발전이 돼 온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일찌감치 사전에 대통령께서 딱 정리하고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발전하지 않았겠죠. 야당도. 아까 여당이 당황했다는 것처럼 야당의 당황은 더 크겠죠. 지금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때 수사를 정확하게 했다면 강원도지사 선거 때 엄기영 비밀 캠프처럼 전화부대처럼 정확하게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8%가 지지 후보를 바꿨을 것이다. 뭐 이런 조사가 나와요. 그럼 심리적 불복은 더해지겠죠. 예. 지지자들 같은 예. 경우.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공통 공약 실천하자고 했죠. 국정원 개혁특위 만들어서 하자고 했죠. 3자회담 해서 제발 방지책 만들자고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정말 난독증에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까 대통령이 사과하면 방 빼라.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굉장히 지금 이성적으로 접근해 온 겁니다. 여기까지. 현실입니다. 굉장히 우리도 수권 정당이 되려고 노력하고 다음에 집권을 하려고 노력하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정선거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나가라는 거 아니다. 정신 현실이지 않냐. 예. 그러면 해법은 뭐냐. 제도 개혁해라. 아주 간명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자꾸 뭐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불복이란 문제, 헌법 부정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문제를 얘기했는데 하지도 않고 있는 선거 불복을 자꾸 동문서답을 하게 되니까 지금 전국에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 중간 단계에 제가 던졌던 화두, 그러니까 새로운 검찰총장과 특별수사팀장, 그에 따라서 현재의 새 검찰 진영에 대한 뭐 인식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대목은 지금 언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답답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그것이 수사팀장이 나간 게 뭐 절차를 검찰청법을 어겼냐 말았냐 이런 거 갖고 자꾸 그런 거 갖고 논란을 벌이니까 자꾸 새누리당이 말하자면 무죄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문 마감 시간 된 금요일 밤에 수사팀장을 그때 새로 또 후임 팀장을 임명하고 그냥 누가 봐도 자꾸 깨끗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인가요? 그분은 뭐 지금 법무부 수석 차관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검찰 수사 보고서 매일같이 받아보고 언론에다가 실수인지 고의인지 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대통령이 이걸 다시 뒤로 돌리려고 하면 자꾸 현 정권 책임도 더 커지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예. 여기서 차단할 거 차단하고 공소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요. 현재 수사팀들이 공소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외압 철저하게 막아주고 이런 노력 정말 필요하죠.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이제 그 어떤 불신을 넘어서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시는 거예요. 어떤 허위 사실은? 사실은 지금 수사팀에서 공소유지를 철저히 잘 하고 있고 또 수사팀에서 사실 가혹할 만큼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겨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수사팀이 그 철저하게 공소유지를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언론을 통해서든 뭐든 보면 그 이번에 그 공소장 변경의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검찰에서 의지를 갖고 의견서를 하고 있지 냈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정치권에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뭐 공소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이제 자기들의 희망사항이겠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마치 뭐 검찰의 내용이 흘러나온 것처럼 이제 야당의 공격의 빌미가 된 것은 사실인데 사실은 검찰 내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검찰총장 그분은 아마 최동욱 총장보다 더 하면 됐지 덜 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광골이어서 신뢰가 간다. 예, 그런 외부의 어떤 그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그런 검찰이 아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검찰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이 조치를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불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철희 소장 어떻게 말씀하시는 예. 거죠? 새로 검찰총장 예. 되신 저도 뭐 평가를 들어보면 그 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차이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제가 좀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입장이니까 아까 이제 공소 유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드러난 사실을 아예 없던 것처럼 누가 오더라도 덮기는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공소장 변경은 된 거고 예. 뭐 30일 날 판사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지법원장 하신 분 이번에 감사원장 후보자 되신 분은 받아들일 것 같다라는 쪽으로 전망을 하셨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를 뭐 뒤집을 수는 전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실 필요는 전 없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조금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팀장이라는 분이 국정감사장에서 항명으로 보이는 모습까지 취하면서 드러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뭐 거슬리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 그냥 그대로 저는 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 같고 이미 뭐 구체적으로 뭐 드러난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로까지 안 연결돼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를 자꾸 거기다 쳐다보고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또 김진태 지금 지명자도 상당한 신망이 있는 거고 그분이 퇴임사 때 대검 차장하다가 물러나실 때 퇴임사 때 선 거 보니까 검찰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아주 강조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저는 어느 정도 지켜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여유를 갖고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또 문제 제기할 시간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 그죠? 나온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그거는 그대로 두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할 게 뭔지만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민주당의 초선 의원 20명이 이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특검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안이 지금 던져져 있는 상태인데 민병도 의원 그게 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이 된 아직 상태입니까? 당론이 결정된 건 아니고요. 예. 아까 이제 저 국정원 개혁 문제도 수사권 문제도 당론은 아니고요. 예, 특이 아니죠. 예. 그것도 이따 토론할 때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예. 그러면 무엇을 갖다 특검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에서 아주 강경한 입장에서부터 아주 온건한 입장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국정원장의 수사 방해, 직권남용, 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권남용, 이런 것까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부터 아니다. 그 정치 개입죄에 대해서 지금 새로 드러난 부분, 지금 선거법 위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앞으로 다시 재발 방지되지 않도록 그건 특검을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지만 그런 헌법을 부정하는 사건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배당된 대화록 유출 사건 같은 경우는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는 가지가지입니다. 현재 이제 국감을 통해서 이 헌법을 부정하는 사건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 웬만큼 드러나게 되면 이제 정리를 하겠죠. 그때 정리가 되면 우리 입장에 정리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사실 여야 간에 대화를 갖다가 시작을 해야겠죠.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가서. 그러니까 잠깐 확인 삼아서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은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뭐 군이라든지 보훈처라든지 등등이 정리가 되면 그걸 특검으로 갈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그렇죠. 이제 군도 민간 합동수사까지는 가능할 텐데. 사법권의 헌법에 정한 사법권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그다음에 국가보훈처 문제 같은 것도 있는데 굉장히 좀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어쨌든 하나로 모아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너무 분산하면 쟁점도 많아지고 해결도 어려울 것이다. 근데 그거 갖다가 여야가 만나서 좀 하나의 해법을 찾아야겠죠. 특검이든 뭐든. 그래서 전국을 돌파를 해야겠죠. 그 대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마디 듣고 발언 기회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특별검사 이야기하지만 지금 그 검찰이 이번 수사를 보면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동의할 만큼 수사를 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별검사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특별검사가 가서 수사를 대체로 지금까지 잘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검사가 들어가면 오히려 지금 검찰보다 더 수사가 잘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군사법원의 관할은 군검찰에 수사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뭐 특별검사가 할 수 없는 또 법적인 또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군 관련은 특검이 안 된다.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이제 특별검사보다도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이제. 그건 아니고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막 얽히고 설키고 많아서 그런데 현재 사건은 좀 민주당에서 수사를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 분에 대해서. 합동수사팀은, 특별수사팀은, 그러니까 그건 공소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계속 관리하게 하고, 나머지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데, 이건 특검을 갖다가 법을 만들어서 위임하고, 여야는 여기서
손을 털자. 떼고 예. 제도 개선으로 가자 하는 것이 아마 우리 해법이 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좋습니다. 특검을 얘기하는 그 주된 근거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특별수사팀이 한 수사가 외압을 받아서 공정한 수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맹정이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부분도 이제 거기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그것도 일단은 모든 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무슨 중앙지검장의 수사 관여 개입 부분 이런 거 다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이죠. 예. 일단은 과연 이번에 역사상 그 검찰이 야당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독립성을 확보해서 한 수사가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됐고, 더군다나 국회가 국정조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 다뤘잖아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한테 야당원들이 물어봤잖아요. 예. 외압의 실체가 뭐냐? 윤석열 수사팀장이 외압의 실체가 뭔지 답변을 못했지 않습니까? 보고를 하니까 까다롭게 이것저것 주문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외압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외압입니까? 신문사에서 특별 취재팀을 만들어서 특종을 하더라도 그것은 특별 취재팀 마음대로 신문에 보도 못합니다. 편집국장이 이것저것 주문하고 신중하게 확인해라. 예. 꼼꼼하게 따져라. 이렇게 다 해서 하는 것이 조직의 원리 아닙니까? 야당원이 물어봐서 드러나지 않은 외압의 실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슨 지검장이 이거를 개입했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또 특검하자고 한다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된 지 1년이 가까이 오는데 그럼 대통령 임기 언제까지 이 사건을 끌고 갈 겁니까? 미국에서 아마 역사상 가장 억울한 대통령 후보가 미국의 엘 고어일 겁니다. 제가 하나만 그때 그 미국이 그 파동을 어떻게 덮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엘 고어가 억울하다고 그랬어요. 직접 표를 더 얻었는데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손으로 까는 재검표를 계속했으면 플로리다 역전이 돼서 엘 고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 끝에 어떻게 딱 정리됐느냐.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 하나로 5대4로 해서 엘 고어가 딱 승복하고 예. 미국이 조지 부시 대통령 제도로 넘어갔습니다. 예. 이거를 검찰 수사, 국정조사, 국정감사, 특검 언제까지나 이것이 과연 우리 다른 얘기를 하세요. 언제까지나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거에 엘고 얘기를 합니까? 자, 그렇잖아요. 이철희 소장 한 말씀. 국가 기관이 저지른 부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보고 제2의 닉슨이 되지 마라. 자꾸 의혹을 키우지 마라. 차제에 정리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찰로 다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엘고하고 아니, 부신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지금 사건의 성격을 갖다가 연방 대법원의 1심 한 번의 판결로 문제가 정리됐다 이 말씀이죠. 특검 부분에 대해서 이철희 의원 의견 좀 내보실래요? 저는 특검이 별로 그동안 이렇게 별로 잘한 게 없기 때문에 성과가 없었다. 사실은 특검 무용론에 가까운 편인데 그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력도 없지만 야당이 하자 그러면 굳이 안 해줄 일은 또 뭐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시끄러울까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시끄럽기만 안 해준다고 또 한동안 떠들면 또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받아주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김진희 의원 말씀, 엘고는 근데 대법원 판결 나기 전까지는 숱하게 대법원 판사들이 변호사들 모아놓고 싸웠죠. 그 과정에서 부시 쪽에서 대선 불복이냐라고 요구 안 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자세는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나오면 승복하는 자세 또 필요하고요. 편집국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슨 특종을 해왔는데 편집국장이 야 이거 까면 이거 기사로 쓰면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이렇게 만약에 힐난했다 그러면 담당 기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뭡니까? 왜 우리가 그 판단을 해야 됩니까?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팀장으로서는 안 들어야 될 말을 들은 거잖아요. 왜 그런 발언을 지검장이 합니까?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편집국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적절한 진위를 다 발언이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중요한 것은 자 이제 1년이 됐으니까 이번에 이제 사법부가 1심, 2심, 3심 판결을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판결을 내리면 그래서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과 모든 사람들이 수용을 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면 되지. 아니 51.6%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을 만들어 놨는데 대통령 임기 내내 이것을 문제 삼으면서 대통령 당선의 정통성 문제 삼으면서 그럼 특검으로도 만족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제가 얘기하려고 재특검 합니까? 그러면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거를 닫아야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생기는 그러니까 거죠. 원인을 제공한 자한테 해답을 제시하라고 이제 자꾸 저희한테 그럽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그렇잖아요. 부정선거 저지른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을 관리해오지 않았습니까? 국가 제도를 관리해오고 헌법을 지킬 의무를 갖다 지난 7년 동안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위법을 저질렀으면 야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면 그쪽에서 해법을 제시해야지. 해법이 제시 안 되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해법을 왜 자꾸 제시했는데 말씀하세요.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다 잠깐만요. 김재원 의원. 해법을 제시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민주당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자는 걸로 들리거든요. 사실은 실체적 진실이라는 거는 어떤 것보다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진실이 밝혀집니다. 또 밝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진실은 그냥 진실에 맡기고 말씀하신 대로 재발 방지책, 개혁책, 그다음에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는 진행하자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예. 계속 지금도 또 알겠습니다. 아직 잠깐만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계속 해보자 이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이철희 소장 아까 하신 말씀 제 해법이 한 말씀만 제가 하시죠. 생각하는 해법이 있었는데 지금 이 칼럼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호미로 막을 걸 지금 가래로라도 못 막게 생겼다 그러잖아요. 조금 더 지나면 제가 볼 때는 포크네일로도 못 막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빨리 정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서 출발할 거냐? 예.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 힌트가 있다고 보는데 양당 대표가 합의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당 대표끼리 합의한 사항이면 저는 거기서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황우여 대표가 합의해 준 게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건이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양보해서 그럼 거기서 출발해보자. 아니, 뭐 정치적 해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딴 사람이 합의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맞아. 예. 그 당대표가 합의해 준 거라 그러면 그 정신에 돌아가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라고 예. 하는 게 저는 유효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왜 그걸 못하죠? 아니, 이제 우리 민병두 선배님도 그러시고 또 이철희 소장님도 그러셔서 제가 끼어들기가 좀 민망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당대표끼리 합의가 되었다거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합의문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우리 민병두 선배님과 우리 당의 모 의원하고 둘이서 만나서 이야기를 오간 것은 있는데 합의에 이른다거나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아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대로 되면 다 끝날 일을 왜 지금까지 끌고 오느냐라고 예. 이야기를 하면 요건 저는 한번 굉장히 확인해 다르다는 그렇지는 거죠. 않고요. 예. 그건 제가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7월 마지막 토요일 날 두 분이 시청에서 만나셔갖고 7기항에 합의를 했고요. 각각 구술을 해주셨고 구술한 걸 갖고 와서 의원회관 제 사무실에서 우리 비서가 7기항 합의를 옮겼죠. 근데 물론 이제 문장을 다듬다 보니까 조금 난점은 있었죠. 그 당시에 뭐 여당은 검찰 수사로 야당은 특검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복잡하고 그래서 예. 검찰에 관여하는 것 같아갖고 그 문장만 다듬지 못하고 나머지를 갖다 포함해서 7기항을 합의를 해갖고 10시 40분에 각각 갖다 드렸죠. 그래서 두 분이 10시 40분에 통화를 해서 그러면 내일 이거 갖다 사인해서 만나자. 근데 이제 그 뒷얘기는 제가 잘 못하는데 그 내부에서 약간 좀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거기서 제동이 걸렸죠. 어찌됐든 우리 민병두 선배님이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훨씬 더 기억이 정확할 텐데 그러나 제가 이 부분은 수차 우리 좋습니다. 됐다고 물어봐도 전혀 또 아니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또 어쨌든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이미 어떻게 보면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두 분 얘기를 듣는 것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오히려 저는 오늘 역시 그 두 분 다 전략통이시라 그러지 뭐 흥분하며 토론하기보다는 굉장히 차분하게 각 당의 입장들을 쭉쭉 정리해 나가시는데 아까 민병두 의원한테 제가 당내에서 특검 요구 나왔는데 당론이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민병두 의원이 민주당의 전략을 약간 어떻게 보자면 흘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분야 부분은 어느 정도 수사가 잘 됐다고 본다. 때문에 공소유지 제대로 할 수 있게 거기에 힘을 실어줘라. 두 번째, 국정감사 기관에 나온 나머지 군, 보훈처 등등 국가기관의 부분들은 이거 너무 많으니까 하나로 묶어서 여당과 협의해갖고 특검이나 이런 데나 좀 맡기자. 그리고 이제 여야는 정쟁 그만하고 대신에 국가기관 개혁, 예를 들면 국정원 개혁 같은 거 투기 국회 내에서 논의하자. 대략 이렇게 제가 읽었는데 맞습니까? 잘 정리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요 정리에 대해 예. 그 헌법 불복 얘기하셨는데요.
군에 관한 수사는 군사법원을 설치해서 그 군에서 그런 것들 논의해보자는 아니, 거지. 여기서 토론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잠깐- 저 특검 하면 특검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러니까요. 지금 저 하나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자는 큰 가닥을 잡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말이죠. 세세하게 절차에서 정확하게 저 주장을 하고 아니, 대책을 세세하게 내와야 그거 그 대책을 지금 뭐- 내와야 이것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 무조건 특검하자. 그러면 저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 사건에 관해서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 정권이 잠깐만 제 말씀 들어주세요. 노무현 대통령 정권이 검찰이 한번 하고 그다음에 특검을 했습니다. 자꾸 옛날 얘기로 돌아가니까. 아니 조금만요. 그때 특검을 했다니까 이명박 BBK 사건. 하지만 그 특검의 결과 검찰의 수사와 특검의 결과를 민주당이 또 그때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구속됐던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검찰 수사, 국정조사, 국정감사에다가 4단계 특검까지 가면요. 이 나라 정말 정치와 정국의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혜롭게 어느 전에 선에서 법원의 판결로 끝내야지. 그리고 국가보훈처 같은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청구 같은 거 하면 되잖아요. 감사청구를 하든가 관련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또 특검을 하자고 하면 그럼 특검 전국으로 몇 달을 또 내서 감사 청구할 사항입니까?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사항은 아니죠. 그 범죄인데 그거는 무슨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세세한 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큰 가닥을 잡자는 거죠. 자 국민들이 자 우리 야당은 지금 수사팀을 갖다 찍어내고 몰아내고 지금 검찰총장 수사팀장 가르치는 거 보면 분명히 무죄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한 거다. 한 의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쪽은 아니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공소 유지할 수 있게 해주자 이 팀은.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A, B, C, D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디는 검찰에다 맡기고 이건 특검에다 맡기고 뭐 이렇게 막 복잡하니 여야가 만나서 지혜를 구해서 원샷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찾아보자. 특검을 그것이 포함해서 특검이든 무엇이든. 아하.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다음에 특검 수사 기다리고 나머지는 국회는 여야는 만나서 민생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민생이 주제가 아니니까. 예. 그러면 재발 방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일점 개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도 개선, 예. 국정원 전체를 개혁하는 문제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또 굉장히 또 포괄적이래요. 근데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일점 개혁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가닥을 잡아보자는 제안을 한 겁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김재원 의원. 하여튼 복잡하긴 한데 지금 이제 일단 말씀하신 그 사이버 사령부 문제 이런 것은 지금 아마 군수사기관이 일단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해야 될 상황이고 예. 아마 결과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말씀하신 지금 그 보훈처 문제 이 부분도 야당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 수사기관의 어떤 그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의 구성이라든가 그분들의 또 정의감 이런 문제로 봐서 저는 진실은 다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실관계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또 야당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때 가서. 아니 뭐 저는 예단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표현을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또 민주당 그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또 그때 특검 말씀하셔도 되는데 미리 특검이라고 하면요. 어떻게 되나 하면 이 자꾸 이제 수사기관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수사를 해도 특별검사로 어차피 올 텐데 뭐 이렇게 하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런 것이 이제 여야 간에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민생으로 가자는 이야기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발 수사기관이 그냥 맡기고 또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해결하고 나머지는 국회로 좀 모셔가지고 여러 가지 두 분 의원께서 같은 말은 쓰십니다. 빨리 털고 민생으로 가자는 말은 쓰십니다만 터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미묘하게 될 듯 하다가 또 안 되는데 정리하자면 거론됐던 여러 가지 국가기관의 문제들 물론 국정원 부분은 좀 떼놓고 말이죠. 그런 걸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여당과 협의해보자. 근데 여전히 김재원 의원 오늘의 답변까지는 군은 군대로, 보훈처는 보훈처 문제대로 따로따로 처리되는 결과를 좀 지켜보고 나중에 논의하자. 제가 말씀드린 건 현실적으로 좀 법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 뭐 무죄 프로젝트 이런 말씀을 쓰니까 이게 너무 이제 수사기관을 불신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이미 자꾸 예단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안 해주셨으면. 함께하고 계신 중립지대 시민 패널께서는 혹시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실지 몇 분 말씀 좀 들어보고 마무리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아이디어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야가 좀 이렇게 논의를 풀어가라. 네, 마이크 좀 받아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립지대 시민 패널 임상재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국정원 문제부터 해서 그 밖에 국군 문제까지 해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검찰 또 이 국방부가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는 부분은 여야 모두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의견처럼 특검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새누리당 측 역시 한 발 양보를 해서 이런 특검 도입 조금 받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 이런 게 도입이 된다면 민주당도 또 한 발 양보를 해서 최소한 그러한 특검 결과가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될 때까지라든가 혹은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그 논쟁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예. 그동안은 민생 현안을 주력하는 게 어떨지 생각합니다. 새누리당한테는 특검 받아라라고 요구했고 야당한테는 만약 그게 받아들여지면 특검 수사와 재판 끝날 때까지 정쟁 중단해달라. 이걸 요구하신 거네요. 예.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분? 네, 마이크 좀 받아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중립지대 시민 패널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참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시민과 또 국민들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민들이 직접 이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물론 피고인의 동의는 있어야겠지만 가능하다면 이번 사안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예. 양쪽 패널분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해서 검찰과 국정원이 맞서고 있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 그걸 국민 참여 재판으로 해보자. 네. 이거 새로운 아이디어인데요. 근데 여기 법조인 출신 김재원 의원. 그 국민참여재판은 지금 피고가 신청해야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피고인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전부 다 공개해서 내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시키고 예, 그분들의 양식에 맡기겠다고 할 때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게 전제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받으면서 내 일을 다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좋은 아이디어신데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기소되신 분들 아무도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자, 또 다음 분. 네, 마이크 좀 받아주시고. 예, 중립지대 시민 패널 이영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여야가 대치 정국을 심화시키는 과정 중에 언론도 크게 한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언론 같은 경우에 이러한 쟁점 같은 사안을 그대로 답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시청자, 독자 입장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비단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가 성명서를 냈을 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기사의 제목이 대선 불복이었고요. 새누리당에 관련된 검색어를 치게 되면은 헌법 불복 혹은 이제 부정선거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전혀 밝혀지진 바가 없는데도 제목이 그렇게 자극이 되고 예. 비단 여기 지금 MBC 배풍토론 제목만 보더라도 대선 불복인가 헌법 불복인가 하는 이 전형적인 틀짓기 프레임 구도로 짜서 이제 시청자 독자가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누구의 말이 맞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제 여론의 등을 업고 사는 정치권의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말이 맞다라는 쪽으로 또 갈등이 심화되고 계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따라서 언론 같은 경우에 이제 수사의 본질, 이제 국정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정쟁에 대한 얘기는 좀 멈추시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집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이 그 사안의 본질보다는 정쟁을 중계하는 식의 보도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이시고 우리 중립대 시민 패널 분들이 백분 토론 제목을 또 꾸중하시네요. 맞습니다. 이 대선 불복, 헌법 불복 다 양당에서 양당을 규정 지을 때 쓰는 말인데 이게 저희가 틀린 표현을 쓴 건 아닙니다만은 꼭 바람직한 표현을 썼다고 말할 수는 없겠군요. 저희 충고로 정말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손 좀 들어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 중립지대 시민 패널 이병현입니다. 네.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지금 지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불공정하다 얘기를 했었고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하다고 응답을 한 사람이 있고 공정하다고 응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엇갈리죠.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선거에 참여를 했던 국민들을 그렇게 했던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연 자신들의 선거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역할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향후에도 이러한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 기관이랄지 아니면 특정 집단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수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사이버 인터넷상에서의 공정한 선거관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인적 물적 제도를 마련하는 건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 논란 와중에 선관위를 언급하신 정치권은 없었는데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거 선관위도 뭔가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더 잘하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시네요. 여기에서 또 이따 마무리 잠깐 의견 듣도록 하고요. 또 있으세요 혹시? 오늘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였던 참여재판 부분은 김재훈 의원 얘기로 끝내고요. 성관위 역할 부분은 민병두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관위가 그래서 수사권을 갖다 부여해달라고 늘 이렇게 요구를 해오죠. 성관위는 현장 조사권만 있고 수사권 압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지금 없죠. 그러니까 굉장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성관위가 과연 이 사이버상의 여러 가지 범죄, 선거범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임했느냐 하는 비판도 있고요. 또 뭐 어저께인가 보도된 것처럼 그 자동 검표기가 이상이 있어갖고 상당한 오류가 있었다는 또 지적이 새로 나오면서 굉장히 사실 그런 건 굉장히 국민들을 허망하게 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언론으로 보면 신문 선거였습니다. 예. 90년대에는 TV 선거였죠. 예. 2000년대는 뭐 노무현 대통령의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에다 뉴욕타임즈에서 표현한 그 이후에 우리는 다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가 치러지죠. 사실 인터넷이 가장 주전장이죠. 그 전장에서 이루어지는 범죄가 그 과거에 비해서 파급력도 엄청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선관위가 좀 더 제도를 갖다 개선하고 보완하고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 의원 한 말씀만 들어볼까요? 근데 이제 선관위 방금 말씀하셨는데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뭐 다 좋은데요. 예. 강제 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결국 또 우리 헌법을 또 들먹거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뭐 수사만 하면 좋은 것 같지만 또 국민의 기본권이 그만큼 침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붙들어가서 조사한다는데 집에 쳐들어와서 물건 뺏어간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상으로는 이것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서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그것은 이 국가기관으로서 그렇죠.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람만 한정적으로 수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엄격히 제한된 절차에 의해서. 자꾸 늘리자고 하면 그것이 과연 온당하냐 이것도 또 생각해 봐야죠. 수사권 문제는 정말 별도 논점으로 하고 인터넷 세상이 되니까 선관위의 인터넷 영역을 좀 또 강화한다든지 이건 다 동의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 중립제 시민 패널 중께서 내신 절충안이 뭐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뭐 지금 당장이 될지 아니면 조금 있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당이 요구한 특검 새누리당이 받으면 대신 야당은 이제는 수사 등등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는 이런 대타협 혹시 가능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 마무리 발언으로 들을까요? 이철희 소장부터. 그 주장에 대해서요? 그거 포함해서 마무리 발언까지.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답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로 타협하고 절충하는 게 저는 정치적 해법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 해보시면 어떨까? 여당 해보셨잖아요. 지금 야당은. 지금 여당은 또 야당 해보셨잖아요. 예컨대 국정원 개혁법, 야당 때 낸 법이 있잖아요. 그거 지금 왜 싹 무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냈던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지금 야당이 개혁하자는 건데 저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서로 간에 과유불급이라는 관점을 갖는 게 좋습니다. 서로 여당하고 야당 해봤는데 야당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공격하면 감정 상하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야당을 너무 무시하면 또 야당 감정 상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양당 다 소탐대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셧다운 당했을 때 여론조사 해보니까 제3당에 대한 기대가 한 60%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기성정당 전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당 공이 동업자식이라도 좀 가지고 같이 사는 쪽으로 가자. 저는 공멸의 반대말은 독주가 아니라 공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같이 사는 길을 찾아야 공존하는 길을 찾아야 공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해야 되고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여당이 조금 더 양보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역지사지, 과유불급, 소탐대실, 사자성어로 이제 세 가지로 마무리를 지셨네요. 김진 의원도 그 의견에 대한 의견 그리고 마무리 발언. 특검이라든가 국민참여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만 그 한 단어만 가지고도 100분 토론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참여재판도 그래요. 원세훈 원장을 포함한 기소된 피고인들이 신청하지 않아서 이번 사건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설명이고
국정원 사건 같은 정치적인 사건은 절대로 국민참여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하.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떤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물건을 훔쳤느냐 안 훔쳤느냐, 이런 일반적인 형사 범죄에 관한 일반 보편적인 국민의 상식을 듣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이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호불호가 다 있습니다. 예. 때문에 최근에 국민참여재판을 2번을 해서 그 명예훼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특히 박지만 씨라든가 또는 박근혜 후보가 명예훼손으로 당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2개가 다 무죄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국민참여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사회가 후퇴하게 돼요. 알겠습니다. 다 정치적인 성향 있는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다 채택이 돼가지고 자기 성향에 따라서 그거를, 그리고 그런 재판을 하는데 배심원단 앞에 한쪽에 당사자였던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앉아서 배심원단을 쳐다보면서 예를 들자면 안도현 시인을 변호하고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예. 그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립지대 시민토론 이런 단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예. 모든 문제가 국민참여재판이라든가 특검이라든가,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에서 쉽게 특검 얘기하는데 당론으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제가 왜 10년의 국정 운영 경험이 있는 민주당에게 간곡하게 주문을 하냐면 민주당은 절차와 이런 부분에 관한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뭐 당론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대공수사권 피의자는 게 당론이 아니다. 이미 대공수사권 피의자는 것을 주장을 해서 신문에 다 그렇게 일면 톱으로 다 뽑혔어요. 그리고 특검도 그것도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다. 모든 것들이 그러면 매번 특검을 하면 이 나라의 검찰은 뭐가 됩니까? 이 나라의 검찰은 뭐가 돼요? 특검을 다 하면. 이런 정서도 중요하지만 한 사회를 움직이는 데는 절차적 정의도 대단히 중요한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모든 것을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해서는 김진 위원이 그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서 배제하자라는 제도 개선 의견을 내신 걸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민병우 위원 마무리 발언. 포스트 대선 정국이 굉장히 오래 가고 있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2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대통령이 지난 선거 때 연지곤지 바르고 나온 거죠. 화장하고 나온 거죠. 다 벗겨냈죠, 본인이. 이건 내년 지방선거 때 심판을 받겠죠. 대통령의 노선과 또 민주당도 뉴 버전을 갖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또 하나는 민낯을 걷어냈더니 55,689개의 트윗, 주근깨, 1977개의 댓글, 기미, 20만 개 교육, 잡티, 이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건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해결이 돼야 돼요. 왜? 다시는 선거에서 이런 부정이 있으면 안 되게 돼야 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보편적 복지 확대, 경제민주화, 이걸 어긴 거는 선거에서 새로운 노선을 갖고 국민의 심판을 얻어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선거 전에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미적거릴 필요 없이 바로 새누리당이 정말 헌법을 갖다가 인정하고 헌법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적극적인 태도를 갖다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누가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겠습니까? 네. 자, 김재원 의원 마지막 발언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말씀하신 그 해법으로 뭐 특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앞으로 또 수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제안을 해오면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은 국가기구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서 수사를 하는 것이 뭐 당연한 절차이죠. 그리고 이제 재발 방지책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경제민주화 조치 이런 것은 같이 좀 하루빨리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확대에 대한 그 박근혜 정부의 입장도 분명한데 제발 이제는 좀 그 공약 파기 이런 말씀 좀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픈가 보죠? 아니 아픈 게 아니고 많이 아픈가 봐. 거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죄 프로젝트 우리는 절대로 무죄 프로젝트라는 걸 갖고 있지 않는데 무죄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또는 뭐 아니 아드님 문제 때문에 그 나가신 분을 검찰총장 찍어내기 뭐 이래가지고 자꾸 이 낙인 찍기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드님하고 확인은 안 됐죠. 아니 뭐 그래도 뭐 어쨌든 그 문제로 나가셨는데 위험한 발언을 하셔갖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야 간에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꾸 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 잘못됐다. 뭐 이거는 뭐 음모다 이렇게 해서
너무 가기 때문에 사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짧게 마무리. 우리끼리도 뭐 민주당이 좀 양보하고 우리는 뭐 정권을 잡았는데 이렇게 가자라고 우리끼리 의논하다가도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더 심한 요구를 하니까 다시 원위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뭐 저는 시청자분들께 뭐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금이 그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이것저것을 막 들춰내는 어떤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시간보다는 좀 요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입니다. 근데 국감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이라든가 등등이 이제 가동되게 되니까요. 지금 거론된 무슨 민생 문제라든지 또 제도적인 재발 방지책 아마 논의가 당연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얼만큼 빠른 속도로 잘 양쪽이 만나는 식의 논의가 되느냐 아니면 자꾸 싸움이 벌어지는 식의 논의가 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한두 주 전국을 좀 지켜봐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와주신 네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 시민 패널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